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최근에 억만장자 고드는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의 리플스웨 2025년 행사의 연사, 그쵸? 이 연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XRP ETF 신청 관련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스웨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스웨 2025 행사의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번 행사에서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웨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고요. 리플 스웨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맥스웰 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록 공식 일정의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웨르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직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를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사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은 XRP ETF 관련해서 아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사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사운용사가 SEC에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억만장자 고드는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요.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법정 다툼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XRP 커뮤니티의 기대가 커졌지만 블랙록 현물 상장 ETF 신청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보여지는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의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그리고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 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일시적으로 3천원짜리를 깨면서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3천원짜리에서 횡보하다가 어떻게 모멘텀이 폭발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준 것처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천원짜리를 깨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면서 4천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처럼 다시 한번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동일하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공격적으로 뭘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될, 매집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해 가시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기를 추천드린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